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외치고 있는 장기 투자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출근길 편한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 작년이죠. 팬데믹 우리 초유의 폭락장이 왔습니다. 그 폭락장을 몸으로 느끼면서 작년 말 11월 급등하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기 투자자 저 달봉이 아빠 달봉이 아빠의 투자 일화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일화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아주 여러분들 초임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시고 수익률 그리고 수익금을 지금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슈퍼 개미에 속하지도 않고 일개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서 1억은 되지 않지만 조만간 1억이 되겠죠.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저보다 더 소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돈 자랑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저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또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시라고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솔한 얘기입니다. 자, 평범한 직장인, 제가 40 중반을 넘어가고, 물론 근로소득으로 제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과거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물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삼성전자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한 주라도 사서 삼성전자를 공부를 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이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어느 잡주를 들고 테마주 급등을 한다, 200% 한다, 300% 한다, 패가망신한 분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 기업이 어딜까? 물론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 초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 물론 좀 고점이라고 보면 고점이겠죠. 팬데믹 보통주로 치면 4만 원대, 그리고 우선주는 3만 원대까지 추락을 했죠. 저는 분명히 우선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배당금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3만 원 최저점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떨어지기 전 그 단계부터 들어왔습니다. 물론 폭락을 할 때 멘탈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몇백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 저희 주린이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보통주로 예를 들자면 최고점 얼마 전이었죠. 96,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10만전자 바라보기 일보 직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점에 물렸네, 아니네. 저 역시 팬데믹 선언되기 전에 주변에서도 다 고점에서 물렸다고 저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개괄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위치까지 어느새 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투자해봐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은 장기 투자자로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을 하고 고점이라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면 열심히 주워 담고 있죠. 저는 팬데믹 떨어졌을 땐 멘붕도 왔지만 기회라 생각하고 더 담았습니다. 열심히 담았습니다. 반등의 기회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담고 평단가를 상당히 낮췄죠. 그리고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조금씩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물론 10% 20% 수익 올라왔다 해서 익절을 하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떠날 그럴 것 같았으면 들어오지도 않았죠. 물론 매도 버튼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수익 차익 실현해보이 뭐 하겠습니까? 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저는 투자를 했는데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 2차 팬데믹이 온다.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또. 반등하기 시작하면 늘 악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뭐 공매도, 단기 과열,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온 얘기가 다 나옵니다. 하지만 두려웠죠. 2차 팬데믹 온다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는 또 안 들어옵니다.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지만 저는 더 떨어지면 또 사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은 또 미치듯이 오르는데 삼성만 유독 실이 소외를 받고 횡보 구간을 지루하게 몇 개월 동안 끕니다. 10월 달까지 MSC 지수 조정부터 시작해서 차익 실현 온갖 게 왔다 갔다 하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다른 종목은 급상승을 하고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해서 급상승하는데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물론 저보고 바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를 때 오르는 쪽에 갈아타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또 가면 되지.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저는 안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언젠가는 차고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물론 지루한 행복 구간, 등락폭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10월 달 지나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 문제도 분명히 있고 원화 강세 문제도 분명히 있었죠. 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치도록 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거의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1월 96,000원 보통주 오를 때까지 무려 70%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삼성전자에 이제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주식, 물론 저의 수익률은 보잘것 없다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치고는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 10년, 15년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아마 수익률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오를 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받고 힘이 없고 그리고 조정을 탈 때 그때가 언제나 기회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소외는 안 받겠죠. 물론 향후 2, 3년 아니 4, 5년 동안 여러분 분명히 삼성전자는 차고 오릅니다. 계속해서. 저는 작년부터 잘 돌아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빅사이클이 얘기는 돼 있었겠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어느 누구더라도 저와 저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금도 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장의 금액 비교와 수익률 비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수익률과 수익금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경지까지 분명히 이를 겁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부동산이 언제까지 오를지는 저는 미지수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온갖 세금, 온갖 규제 지금 부동산에 있는 자금도 대거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많이 하죠. 결국 삼성전자가 아파트보다 오르는 가격은 훨씬 높게 올랐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이 변동률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부동산 투기자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실소유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실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의 이 주식 자금은 저의 실소유 금액에 저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물론 산 이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전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5년 넘게 단 10원도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저의 실거주고 저의 소중한 보험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의 가격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면 저 역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아파트에 그대로 돈만 할부금이 원리금이죠. 균등상환 계속해서 이자와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겠죠. 그러면 거지꼴을 모면 못하겠죠. 하지만 제 성격상 적금을 들어서라도 빨리 갚아버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적금을 거의 한 3년 이상을 들었죠. 들어서 갚기 위해서 들은 걸 만기가 되고 나서 갚지는 않았죠. 지금도 원금하고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하고 원금 감안해서 빨리 갚기 위해서 모은 돈을 저는 삼성전자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여윳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큰 돈이지만, 하지만 빚까지 내가면서 빚투 영끌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온갖 폭락장 어려움도 저 나름대로는 이겨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든 폭락장이 분명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폭락장이겠죠. 물론 이겨낼 수 있고 혹시 그런 게 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폭락장이 오더라도 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실적과 전망치, 그리고 세부적인 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장기 투자 끝까지 갈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평범하고 아주 소중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불금입니다. 자, 주말 다시 한번 또 되기 전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